은주, 당신은 날 배신할 때 무슨 생각을 했어? 겨우 그런 하찮은 남자 때문에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한 거야? 하찮다고. 적어도 그는 내 말을 들어줬어. 당신처럼 하루 종일 이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 겸령하지 마. 당신의 욕심과 이기심은 당신을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우리 아이의 엄마 자격도 없어. 나는 단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살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진 한 장이 내 모든 믿음을 뒤흔들었다. 내 아내 은주는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나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제 이름은 지훈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인천이지만 대학교 졸업 후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제 삶은 항상 단조롭고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저는 튀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가족과 직장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은주는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 항상 밝은 에너지가 넘쳤고 환한 미소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그녀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는 수입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영등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넓은 집은 아니지만 집에 들어설 때마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고 은주의 미소가 저를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저희 둘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저희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새벽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준비한 후 7시쯤 강남행 첫 지하철을 탑니다. 서울은 항상 바쁜 도시입니다. 이런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저는 회사로 가는 길에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일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만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데이터와 차트를 하루 종일 마주해야 하는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그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은주는 저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저보다 조금 더 느긋한 속도로 하루를 보냅니다. 책을 읽거나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을 돌보고 인터넷에서 배운 요리법을 실험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퇴근 후 집에 일찍 돌아오면 그녀는 항상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립니다. 비록 평범한 비빔밥 한 그릇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없던 호화로운 만찬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저는 항상 제가 행운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저를 응원해주는 동반자이자 친구였습니다. 주말마다 외곽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함께 요리를 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따뜻한 미소는 점점 드물어졌고 그녀는 저와의 대화에서 눈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희가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던 저녁 시간은 이제 점점 고요한 침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평온한 삶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꾸 미묘한 변화들이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더 큰 문제를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점점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저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은주는 점점 제 눈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이제는 대화 중에도 시선을 회피하거나 이유 없이 다른 방으로 자주 자리를 옮기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빈도가 잦아질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휴대전화도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소리를 끄고 테이블에 뒤집어 놓아 메시지나 알림이 울려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왜 소리를 끄고 다니냐고 물었을 때 카페에서 손님이 있을 때 방해가 될까봐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소 합리적인 그녀의 말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은주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미라 언니를 만나러 간고 말하며 외출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미라는 은주의 친언니로 둘은 꽤 가깝게 지내왔기에 저는 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은주의 안부를 물었을 때 미라의 대답은 제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은주? 요즘 나랑 만난 적 없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저는 결혼 생활에 금이 갈까 두려워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니야, 오해일 거야라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고 도저히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도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도열은 보안 업계에서 일하며 기술적 지식이 풍부한 친구입니다. 그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며 은주의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일상이 평범하다는 결과를 기대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며칠 후 도연이 가져온 정보는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은주는 최근 몇 주 동안 강남에 위치한 고급 바에 자주 들렀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곳에서 그녀가 만난 사람이 바로 직장 상사인 지성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성은 그녀의 매니저로 종종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바에서 여러 차례 만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말을 들으며 차갑게 얼어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지만 아직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어쩐지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와의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는 진실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그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보여준 사진 속의 모습과 그녀가 했던 행동 사이에는 분명히 모순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은주,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납득이 안 돼. 내가 왜 지성과 대화하는 사진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설명해줘. 너도 알잖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고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화 중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가 제게 새로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지훈, 나는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 그게 우리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든 것 같다. 말하지 못한 것들? 그게 무슨 뜻이야? 제 질문에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과의 대화는 단지 내 고민을 나누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와 대화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어. 그녀의 말은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말하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야만 했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훈, 나도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 행복했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 잃어가는 것 같았어. 모든 게 너를 지원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나는 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 그녀의 말은 저를 찌르는 듯한 통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이 단순히 그녀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야 했던 이유야?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아니, 지훈. 그 사람은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 같아. 너와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정작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없었잖아.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제가 회사 프로젝트로 바쁘게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외로웠어. 내가 회사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들이 많았잖아. 나는 집에 혼자 남아있으면서 점점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소홀했던 시간들, 그녀가 불안해하고 외로움을 느끼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심지어 그 사람과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말해서? 숨기고 있는 다른 건 없지? 제가 단호하게 물었을 때 은주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지훈. 사실은 내가 지성과 만나면서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 그가 달아오려 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나는 멈췄어. 하지만 그 순간이 우리 관계에 금이 갔다는 걸 더 깊이 깨닫게 했어. 그녀의 말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우리 관계를 넘어설 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저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은주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선택은 우리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은주의 고백을 들은 뒤 저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후회 섞인 말들이 진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확인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채로 저는 결국 직접 지성을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강남에 위치한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지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어떤 대화가 오갈지 상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지성은 이미 한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나 친밀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대화 중간중간 미소와 가벼운 터치가 오갔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를 바로 부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몇 분 뒤 저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고 지성은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여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해주세요. 더 이상 회피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성은 당황한 기색 없이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 그건 단지 즐거움을 위한 관계일 뿐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은주에게는 그렇게 큰 혼란과 아픔을 안겨준 관계가 그의 입장에서는 단지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주를 그렇게 휘말리게 만든 겁니까? 그녀는 당신과의 관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성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녀의 문제죠.
저는 그녀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말과 태도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격렬스럽게 느껴졌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된 대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주에게 파일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고 들어야 할 진실이 여기 있다. 은주는 녹음 내용을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제발 나를 믿어줘.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은 제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난 느낌이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가슴을 찌르는 듯했고 단순히 그녀의 눈물로는 그 상처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은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주와 함께 있는 집을 떠나 도연의 집에서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속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제 감정은 혼란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오랜 친구답게 제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집에서 며칠이 지나자 저는 조금씩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면한 상황과 제 결혼의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라가 갑작스럽게 도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은주한테 지성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요즘 힘들어 보였어요. 너도 바쁘고 그녀가 외로워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성은 친절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은주가 조금이라도 속이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며 은주에게 더 나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은주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미라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결국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미라의 잘못이나 은주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가 줄어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은주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만큼 그녀도 제 감정을 무시해왔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미라가 떠난 뒤 저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주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점차 일상 속에서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와 떨어져 지낸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연의 집에서 비교적 조용한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은주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과 그녀의 배신이 겹쳐져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제게 편지 한 통을 보낸 것입니다. 그녀는 긴 손편지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편지를 열 때 제 손은 떨렸고 읽기 시작하면서 가슴은 묵직해졌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훈,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 내가 저지른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너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진심으로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지섬을 찾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어. 하지만 점차 너희 일이 바빠지면서 우리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나 스스로도 점점 지쳐갔어. 그녀는 지섬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섬은 내가 느끼던 외로움과 압박감을 이해해준다고 느꼈어. 그의 관심은 나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었지만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는지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저지른 실수로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잘 알아.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너도 알아줬으면 해.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지 않을래? 편지를 다 읽은 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주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제가 은주를 온전히 믿었던 그 신뢰를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주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오를 때면 그녀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들고 창가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과연 가능한 일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와의 대화 이후에도 제 마음속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주에게 제 조건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해. 서로 솔직하고 우리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비밀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은주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나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게. 시간을 줘.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 후로 우리는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매주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며 과거에 소홀했던 시간들을 메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은주는 카페에서의 일을 줄이고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자녀를 계획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서로의 갈등으로 인해 그 꿈은 계속 뒤로 미뤄졌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우리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때? 그녀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조금씩 쌓여온 신뢰를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보자. 그 후 우리는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점점 활기가 돌았고 이 과정은 우리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5년 후 우리는 또 다른 큰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제 회사는 해외 지사를 확장하기 위해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고 은주와 저는 함께 새로운 도시로 이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훈, 우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은주의 말에 저는 부미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은주.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서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이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저는 회사에서 더 큰 성과를 내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10년 후 우리는 두 아이를 둔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우리 많이 성장했지? 예전엔 서로 오해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은주. 우리 정말 멀리까지 왔어. 이제 더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끝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결혼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신이라면 지훈의 자리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 그것이 과연 가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